남편은 가족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를 실험용 쥐라 불렀습니다. 새벽 3시 냉수 샤워, 하루 한 끼 단식, 그리고 웃음 횟수까지 기록했죠. 그때부터 우리 집은 더 이상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실험실이었어요. 잠깐,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새벽 5시, 한은주는 또다시 남편의 알람 소리에 잠을 깼다. 박성훈이 침대에서 일어나 스마트폰 메모장을 열어 무언가를 기록하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은 채 숨을 고르며 오늘도 시작되는 하루를 받아들였다. 경기도 외곽 15년 된 아파트 302호는 햇빛이 잘 들지 않았다. 은주는 거실 한쪽 구석에 마련된 작은 책상에서 온라인몰 주문을 확인했다. 오미자차 10개, 도라지차 5개. 한 달 수입이 겨우 100만 원을 넘나드는 수준이었다. 성우는 부엌에서 아이들의 아침 시간을 측정하고 있었다. 지민아, 어제보다 30초 늦었다. 15살 큰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토스트를 베어 물었다. 소연이는 잘했네. 기록 갱신이다. 11살 딸은 아빠의 칭찬에 어색하게 웃었다. 스타트업이 망한 지 2년이 지났다. 성우는 그 후로 가족을 프로젝트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효율성, 최적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그가 입에 달고 사는 단어들이었다. 은주야, 이번 주부터 새로운 실험을 해보자. 성훈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후 은주에게 다가왔다. 손에는 A사 용지 한 장이 들려 있었다. 뭔데? 가족 행복 지수 측정이야. 매일 저녁 우리 각자의 만족도를 점수로 매기는 거지. 그리고 주간 단위로 개선점을 찾아서 적용하고. 은주는 종이를 받아들었다. 빼곡한 표와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기상시간, 식사량, 대화 횟수, 웃음 횟수까지 기록하게 되어 있었다. 이걸 왜 해야 하는데? 우리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지. 과학적 접근법이야. 은주는 종이를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맞은편 아파트에서는 한 가족이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다. 아이가 뛰어다니고 엄마가 웃으며 아이를 쫓고 있었다. 저런 게 행복인 건 아닐까? 그녀는 문득 언제부터 자신이 남편 눈치를 보며 살게 되었는지 궁금해졌다. 예전에는 그도 자상한 남편이었다. 아이들과 놀아주고 그녀의 작은 사업을 응원해주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사업 실패 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첫 번째 행복지수 측정을 했다. 성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각자의 점수를 기록했고 은주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아직은 그저 이상한 남편의 또 다른 실험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것이 그들 가족에게 닥칠 더 큰 변화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행복지수 측정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은주는 매일 저녁 성훈이 펼쳐놓는 차트를 보며 점점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다. 아이들의 표정도 달라지고 있었다. 지민이 너, 어제 웃음 횟수가 3회야. 평균 5.2회보다 현저히 낮네. 성훈이 볼펜으로 표를 가리키며 말했다. 지민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밥을 적고 있었다. 웃고 싶을 때 웃는 거지. 왜 억지로 웃어야 해요? 태도가 별로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 가족 전체의 점수가 떨어진다고. 그럼 전 빠질게요. 지민이 젓가락을 놓고 일어서려 했다. 성훈의 목소리가 차갑게 깔았다. 앉아. 공기가 얼어붙었다. 소연이 오빠 손을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아빠 말씀 들어. 은주는 숨을 고르며 개입했다. 여보,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힘든 게 아니야. 적응하는 과정이지. 모든 변화에는 저항이 따르는 법이야. 성우는 스마트폰을 꺼내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다. 마치 회사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듯 집중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지민을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려 했다. 지민아, 아빠가 요즘 좀 이상하지?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민의 눈에 희망 같은 것이 스쳤다. 아빠가 우리를 실험용쥐 취급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말하기도 부끄러워요. 그런 말 하면 안 돼. 아빠가 들으시면
들으면 어때요? 사실인데. 은주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아이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성우는 더욱 정교해진 표를 들고 나타났다. 이번에는 아이들의 공부 시간, 운동량, 심지어 화장실 이용 횟수까지 기록하게 되어 있었다. 이제 우리가 진짜 과학적으로 살아보자. 애매한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소연이 표를 보더니 눈물을 글썽였다. 아빠, 이거 너무 복잡해요. 복잡한 게 아니라 정확한 거야. 소연이가 더 똑똑해지려면 이런 훈련이 필요해. 은주가 나섰다. 여보, 아이들이 부담스러워해요. 조금 줄여보면 어떨까요? 은주야, 내가 나를 믿지 않는구나. 성운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그게 아니라 내가 이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는지 알아? 우리가 평범하게 살면 평범한 결과만 나와. 특별해지려면 특별한 방법이 필요한 거야. 그날 밤 은주는 잠들지 못하고 누워 있었다. 옆에서는 성운이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가족 효율성 향상 프로젝트라는 제목이 보였다. 다음 주부터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성우는 아이들의 하루 일과를 15분 단위로 쪼개어 관리하기 시작했다. 아침 6시 기상, 6시 15분 세면, 6시 30분 아침 식사, 7시 등교 준비. 지민아, 어제 세면 시간이 18분이었어. 오늘은 15분 안에 끝내. 소연아, 밥 먹는 속도 좀 높여. 씹는 횟수를 줄이고. 아이들은 점점 말이 없어졌다. 특히 지민은 아예 아빠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다. 소연은 엄마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불안한 기색을 보였다. 어느 날 오후 은주가 온라인몰 주문을 포장하고 있을 때 지민이 다가왔다. 엄마, 우리 이상한 거 맞죠? 뭐가? 아빠가 우리한테 하는 거 말이에요. 은주는 포장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봤다. 지민의 눈에는 혼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다른 집은 안 그래요.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지민아, 엄마도 힘들죠? 저 봤어요. 엄마가 몰래 울고 있는 거. 은주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아이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엄마가 좀 더 노력해볼게. 노력으로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지민의 말이 가슴에 박혔다. 15살 아이가 어른보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날 밤 성운이 잠든 후 은주는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사진 속 아이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때가 언제였을까? 아이들이 진짜 웃음을 터뜨린 게 언제였을까? 핸드폰이 울렸다. 친정어머니 영순이었다. 은주야, 아이들은 잘 지내니? 네. 엄마, 잘 지내요. 목소리가 이상하네. 무슨 일 있어? 은주는 잠시 말을 망설였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상담받을 곳 혹시 아세요? 가족 상담 같은. 전화 너머로 어머니의 한숨이 들렸다. 은주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 작은 발걸음이었지만 그녀에게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었다. 친정어머니와 통화한 지 사흘이 지났다. 영수는 은주에게 동네 건강가정지원센터 번호를 알려주며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화해보라고 했다. 은주는 그 번호를 핸드폰 메모장에 저장해두고 계속 망설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 성운이 평소보다 더 진지한 표정으로 거실에 나타났다.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다. 가족 회의 소지. 아이들이 각자 방에서 나왔다. 지민은 여전히 시선을 바닥에 고정하고 있었고 소연은 엄마 옆으로 바짝 붙어 앉았다.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해봤어. 성운이 파일을 펼쳤다. 그래프와 표가 빼곡했다. 우리 가족의 효율성이 예상보다 낮아. 특히 집중도와 성취도 부분에서.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3단계 집중 훈련을 도입할 거야. 새벽 3시 기상, 냉수 샤워, 하루 한 끼 금식. 지민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새벽 3시요? 응.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새벽형 인간이야. 그리고 추위와 배고픔은 정신력을 키워줘.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무서워요.
무서운 게 아니야. 강해지는 거지. 성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넘쳤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상한 광기가 서려 있었다. 은주가 일어서며 말했다. 이건 너무해요. 아이들이 견딜 수 있겠어요? 견뎌야 해. 평범함에서 벗어나려면 평범한 게 뭐가 나빠요? 아이들이 행복하면 되잖아요. 행복! 성훈이 비웃듯 말했다. 그런 감상적인 소리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평범하게 산 거야.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은주는 성훈을 다시 설득해 보려 했다. 여보, 아이들 상태 보세요. 지민이는 아예 말도 안 해요. 소연이는 밤에 자꾸 깨서 울고. 적응 과정이야. 모든 성장에는 고통이 따라. 이건 고통이 아니라 학대예요. 성훈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다. 학대라고? 내가 이 가족을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하는지 알아? 알아요. 하지만 잘못된 방향이에요. 내가 뭘 안다고? 그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낮아졌다. 은주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월요일부터 새로운 일과가 시작됐다. 새벽 3시 성훈이 아이들을 깨웠다. 지민은 반항하려 했지만 아버지의 차가운 시선에 결국 일어났다. 소연은 울면서 엄마를 찾았다. 엄마는 안 해도 돼요? 엄마는 따로 일정이 있어. 은주는 아이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성훈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냉수 샤워가 시작됐다. 지민은 이를 악물고 견뎠지만 소연은 추위에 떨며 울음을 터뜨렸다. 성훈은 그런 딸을 보며 더 참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빠, 너무 추워요. 추위를 이겨내야 정신이 단단해져. 싫어요. 싫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야. 은주가 수건을 들고 다가가려 했지만 성훈이 손짓으로 막았다. 본인이 스스로 극복해야 해. 그 순간 은주는 남편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깨달았다. 예전에 자상한 아버지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 자리에는 냉정한 실험자만 남아 있었다. 일주일이 지나자 아이들의 얼굴에서 생기가 사라졌다. 지민은 학교에서도 조는 일이 잦아졌고 소연은 식욕을 잃었다. 체중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소연의 담임교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님, 소연이가 수업 시간에 자주 졸고 있어요. 집에서 무슨 일이 있나요? 은주는 대답을 망설였다. 아, 그냥 요즘 일찍 자지 않아서. 그리고 점심도 잘 안 먹더라고요. 혹시 다이어트라도? 아니에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은주는 주저앉고 싶었다. 이제 학교에서도 알아차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성우는 더욱 극단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주말에는 수문의 시간 단식을 해보자. 물만 마시고. 아빠,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지민이 간신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죽지 않아. 인간의 한계는 생각보다 훨씬 높아. 그만해요. 은주가 벌떡 일어났다. 뭐, 그만하라고 해요. 이제 정말 그만둬요. 은주야. 내가 지금 뭘. 아이들 좀 보세요. 소연이는 살도 빠지고 지민이는 말도 안 해요. 이게 뭔가요? 과정이야. 모든 성공에는 성공이 뭐예요? 아이들이 망가지는 게 성공이에요. 성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은주를 노려보며 천천히 말했다. 너도 같이 할 거야. 수문의 시간 단식. 뭐라고요? 가족은 함께 성장해야 해. 내가 빠지면 안 돼. 그 순간 은주는 공포를 느꼈다. 이제 자신도 실험 대상이 될 차례였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은주는 화장실에서 핸드폰에 저장해둔 건강가정지원센터 번호를 다시 확인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그녀는 처음으로 확신에 찬 결심을 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월요일 오전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성훈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간 사이였다. 안녕하세요. 가족 상담 문의드리고 싶어서요. 네, 어떤 상황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은주는 목소리를 낮추며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다. 상담사는 차분하게 들어준 후 말했다. 우선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 보는 게 좋겠어요. 내일 오전에 시간 되시나요?
네, 가능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은주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 이 상황이 정상이 아니라는 걸 인정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용기가 필요했다. 다음날 상담센터에서 만난 김소영 상담사는 40대 중반의 따뜻한 인상이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 말 한마디에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 견뎌왔는지 깨달았다. 제가 예민한 건지, 남편이 정말 이상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이들 상태는 어떤가요? 많이 힘들어해요. 특히 둘째가 밤에 자주 깨서 울어요. 김소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다. 우선 증거를 남기는 게 중요해요. 일기를 쓰시거나 가능하면 음성 녹음도 도움이 될 거예요. 증거요? 만약 나중에 법적 도움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요. 지금은 그냥 기록만 남겨두세요. 상담사는 은주에게 작은 수첩을 건네며 말했다. 매일 있었던 일들을 간단히 적어보세요. 아이들 표정이나 상태 변화도 포함해서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주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이 상황이 비정상적이라는 걸 확인받았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다. 그날부터 은주는 조심스럽게 기록을 시작했다. 성훈이 아이들에게 지시하는 내용, 아이들의 반응, 자신의 감정 상태까지. 작은 수첩은 그녀만의 비밀 공간이 되었다. 오늘 소연이 아침에 토했음. 새벽 운동 후 냉수 샤워 때문인 것 같음. 지민이는 말을 아예 하지 않음. 일주일 후 은주는 용기를 내어 핸드폰 녹음 기능을 켰다. 성훈이 아이들에게 지시하는 장면을 녹음하기 시작했다. 지민아, 어제 목표 시간보다 10분 늦게 잤지. 오늘은 저녁 없이 단식이야. 아빠, 배고파요. 배고픔을 참는 것도 훈련이야. 녹음된 목소리를 다시 들어보니 은주는 소름이 돋았다. 객관적으로 들으니 더욱 비정상적으로 느껴졌다. 어느 날 저녁, 지민이 조용히 은주에게 다가왔다. 엄마, 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뭐가? 요즘 밤에 잠이 안 와요. 계속 새벽에 깨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친구들이랑 있어도 재미없어요. 은주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다. 지민아, 괜찮아질 거야. 정말요? 엄마가 뭔가 해볼게. 조금만 참아줘. 지민의 눈에 작은 희망이 스쳤다. 엄마도 힘들죠? 엄마는 괜찮아. 너희만 지키면 돼. 그 대화도 은주는 수첩에 기록했다. 아이들의 심리적 상태가 얼마나 악화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였다. 한편 성우는 점점 더 극단적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주말에는 침묵 훈련이라며 아이들에게 하루 종일 말을 하지 못하게 했다. 말을 적게 하면 생각이 깊어져. 아이들은 서로 눈짓으로만 소통해야 했다. 소연은 무서워서 계속 엄마 곁에 붙어 있었다. 은주는 그 장면을 핸드폰으로 몰래 촬영했다. 두 아이가 무표정한 채 앉아있는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2주간의 기록이 쌓이자 은주는 다시 상담센터를 찾았다.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있네요. 김소영이 수첩과 녹음 파일을 확인하며 말했다. 이제 아동보호 전문 기관에 신고를 고려해 볼 때인 것 같아요. 신고요? 네. 이건 명백한 정서적 학대예요. 아이들을 보호해야 해요. 은주는 가슴이 철렁했다. 신고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컸다. 남편이 알면 어떻게 될까요? 전문기관에서 안전하게 처리해 줄 거예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그날 밤 은주는 잠들지 못하고 고민했다. 신고를 한다는 것은 이 상황을 공식화하는 것이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이 다시 구토를 했다. 새벽 훈련의 강도가 더 세졌기 때문이었다. 그 모습을 보며 은주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고 생각했다. 오후에 성훈이 외출한 사이 은주는 아이들을 불러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가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괜찮겠니? 지민이 반가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정말요? 누구한테요? 아동보호 전문가들한테 너희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이야. 소연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빠는 뭐라고 해요? 아빠는 모르게 할 거야. 일단은 은주는 아이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조금만 더 참아줘. 곧 끝날 거야. 그날 저녁 성훈이 또 다른 극단적인 계획을 발표했을 때 은주는 조용히 녹음 버튼을 눌렀다. 이제 그녀에게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다.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아이들을 지키는 엄마가 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증거들이 그녀와 아이들을 구해줄 무기가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 일주일 후 은주는 아이들과 함께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찾았다. 성훈이 회사에 간 사이였다. 손에는 2주간 모은 녹음 파일과 사진, 그리고 빼곡히 적힌 기록 수첩이 들려 있었다. 어머님, 정말 용기 있는 선택을 하셨어요. 담당자 이연주 과장이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지민과 소연은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아이 전문 상담사와 만나면서 점차 마음을 열었다. 아빠가 우리를 실험용 쥐처럼 대해요. 지민이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다. 새벽에 깨워서 차가운 물로 씻게 하고 밥도 못 먹게 해요. 소연도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상담사는 아이들의 말을 차분히 들어주며 기록했다. 녹음 파일을 확인해 보니 정서적 학대가 명확하네요. 즉시 보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연주 과장이 은주에게 말했다. 경찰과 함께 임시보호소에서 며칠 지내시는 게 좋겠어요. 법적 절차를 밟는 동안요. 그날 오후 성훈이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늦었다. 경찰이 먼저 와 있었다. 박성훈 씨죠.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어서 왔습니다. 성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학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전 교육을 한 것뿐이에요. 녹음된 자료와 아이들 진술을 보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경찰관이 차분하게 설명했다. 성훈은 당황하며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임시보호소에서의 첫밤, 아이들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새벽 3시에 깨울 사람도 찬물 샤워를 강요할 사람도 없었다. 엄마, 정말 끝난 거예요? 소연이 은주에게 달라붙으며 물었다. 응. 이제 괜찮아. 은주는 딸을 꼭 안아주며 말했다. 지민도 처음으로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일주일 후 법원에서 임시보호 명령이 내려졌다. 성우는 6개월간 가족과의 접촉을 금지당했고 상담 치료를 받아야 했다. 아버지가 치료받고 나아지시면 다시 만날 수 있어요. 담당자가 아이들에게 설명했다. 아빠도 아픈 거였어요? 소연이 순진하게 물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 아빠 마음속에 상처가 있었나 봐. 은주가 대답했다.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먼저 들었다. 한 달 후 은주와 아이들은 새로운 곳에서 일상을 시작했다. 경기도 중심가에 있는 작은 투룸이었다. 임시보호급여와 은주의 온라인몰 수입으로 충분히 살 수 있었다. 엄마, 오늘 친구들이랑 축구했어요. 지민이 환한 얼굴로 돌아왔다. 예전의 밝은 모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다. 소연이는 오늘 뭐 했어? 그림 그렸어요. 우리 새집 그렸어요. 소연이 자랑스럽게 그림을 보여주었다. 집 앞에 웃고 있는 세 사람이 그려져 있었다. 저녁 시간이 되어도 아무도 시간을 재지 않았다. 밥을 천천히 먹어도 웃음소리가 나와도 누구도 기록하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어느 날 오후 은주는 아이들과 함께 작은 화분에 씨앗을 심었다. 이게 뭐예요, 엄마? 해바라기 씨앗이야. 잘 키우면 큰 꽃이 피어날 거야. 우리도 이 씨앗처럼 클 거예요? 소연이 물었다. 그럼 우리가 직접 심은 거니까 더 예쁘게 클 거야. 은주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있잖아. 정이라는 건 누가 대신 심어주는 게 아니야. 우리가 직접 심는 거야. 지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에 엄마가 용기 내서 신고한 것처럼요? 맞아.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런 게 다 정의를 심는 거야. 6개월 후 성훈으로부터 편지가 왔다. 상담 치료를 받으며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는 내용이었다. 아이들에게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천천히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아빠 편지 읽어볼래? 은주가 아이들에게 물었다. 지민과 소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편지를 읽고 난 후 소연이 말했다. 아빠가 미안하다고 했네요. 용서할 거야?
은주가 물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빠도 치료받고 있으니까 조금씩 생각해 볼게요. 지민이 신중하게 대답했다. 그의 가을 화분의 해바라기가 활짝 피었다. 작은 베란다를 환하게 밝히는 노란 꽃을 보며 은주는 미소 지었다. 아이들도 자신들이 심은 꽃을 보며 뿌듯해했다. 엄마, 우리 정말 잘했죠? 소연이 해바라기를 만지며 말했다. 그럼 최고야. 은주는 아이들을 꼭 안아주었다. 이제 그들의 삶은 실험실이 아니라 자유로운 집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정의는 거창한 영웅이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용기 내어 심는 작은 씨앗에서 자라난다는 걸 그녀는 알게 되었다. 가정 내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혼자 견디지 마세요. 가족 구성원이 지나치게 통제하려 하거나 아이들에게 비정상적인 규칙을 강요한다면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교육이다. 가족을 위한 것이다라는 말로 포장된 학대일 수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1577-9337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112에 언제든 상담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또 다른 누군가의 상처를 막는 소중한 힘이 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늘 따뜻한 마음으로 가족을 사랑하되 서로의 자유와 존엄성을 존중하며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의는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가 용기 내어 심는 작은 씨앗에서 시작됩니다.